제가 발표할 오늘의 주제는 관제입니다. 관제. 그래서 관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현황과 그리고 관제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양성,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뭔가요? 네. 간단히 제 소개는 현재 사이버 감시단 대표를 맡고 있고요. ISMS 인정심사원 모임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법인에 영리법인에 조그만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보안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볼까요? 해킹과 침해 사고, 그에 따른 법률의 변화도인데요. 최초가 90년이죠. 80년대 바이러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90년도 말 2003년도 1.25 대란이 있었죠. 그리고 99년도에 디도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늘 이슈가 되는 것들이 2013년 3.20 사이버 테러죠. 이게 APT 공격을 통한 보안 패치 서버를 통한 공격이었죠. 그 이후로 꾸준히 늘어납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스마트폰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에 현재 초연결 사회 속에서 모바일 환경 속에 스마트 기기를 통한 대규모 공격들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앞전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크죠. 규모가 피해 규모도 크고 테러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이게 강화되냐면 법과 제도들이 강화됩니다. 물론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어지지만은 규제하기 위한 법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고요. 보안 간제입니다. 보안 간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또 어떤 공격인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일련의 활동을 보안 간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탐지하고 분석하고 또 대응 전략을 짜고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보안 간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안 간제 업무 범위죠. 업무 범위는 사전입니다. 탐지를 하고 분석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이게 보안 간제를 하는 업무의 범위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요. 정부에서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 규정에서는 전자문서, 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탐지, 분석, 이건 또 전파죠. 예. 전파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안전센터들이 많고요. 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대피소 이런 데에 대해서 빠르게 전파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보안 간제의 법적 근거를 봤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안 간제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초의 보안 간제를 이야기한다면 금융 아이삭이죠. 그래서 금융결제원, 현재로서는 이제 금융보안원입니다. 금융 아이삭이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 2005년도 제정이 되고 현재 2013년 개정이 돼서 10조 이하의 보안 간제 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정원에서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보안 간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기관, 행자부, 경찰청 서트팀 이런 데 이제 보안 간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이버 안전센터 내에 센터가 지금 현재 국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 체계로입니다. 각 부문 단위로 이제 관제센터가 있고요. 군영은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키사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에서 ISP 사업자라든가 금융권 그리고 이 대기업 대규모 포탈 이런 데에 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 속에서 이제 국가안보실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늘 위기 단계, 경고 단계 4개 단계로 올려주죠. 예. 보안 간제 수행 원칙입니다. 보안 간제는 첫 번째 무중단이죠. 실시간 공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탐지 차단하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무중단되어야 된다는 무중단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운영 능력 그리고 침입에 대한 유형에 따른 분석 능력 그리고 포렌식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킹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킹 기술에 대한 이해를 또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다방면의 전문 지식과 경험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운영을 잘한다고 있어가지고 보안 간제를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들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문성의 원칙이 또 들어가고요. 세 번째, 정보 공유의 원칙입니다. 많은 보안 간제 센터들이 있고요. 보안 간제 센터들은 또 지역, 또 세계의 어떤 영역별로, 외부기관 영역별로 붙어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침해 발생이 되면 빠른 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돌아가야 되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신속한 전파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보안 간제 업무를 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보안 간제의 유형입니다. 보통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 간제 센터를 꾸리면 지적 간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지적 간제는 보안 기술의 보유, 자체적인 보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보안의 연속성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는 중요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 간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견 간제가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 보안 간제 업체로부터 인력을 전문가를 공급을 받아서 지적 관제의 센터에 근무를 시켜서 현장에서 관제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원격 관제는 마찬가지로 보안 관제 전문체가 외부에서 원격지에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로그만 수신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파견 관제가 제일 많고요. 지적 관제 부분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원격 관제는 규모가 작은 데는 또 원격 관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관제 유형이 있습니다. 지적 관제 현황을 보게 되면요. 센터 자체 내에 관제 요원을 두고 시스템에 대한 관제를 하죠. 그래서 내부 사용자에 대한, 내부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의 장비에 대한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들이
지적 관제고요. 원격입니다. 원격은 외부의 관제센터에서 원하는 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로그를 받아들여서 분석을 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이제 외부의 전문 기업들이 해당 서버에 에이전트를 깔아서 다이렉트로 붙어서 로그를 가져가는 유형이 대다수 유형입니다. 이런 이제 직접과 원격을 합쳐서 통합 감제를 많이 하죠. 보통 이제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같은 데서는 지역 예를 들어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이런 데에 이제 원격 관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체 관제에 있는 부분들은 기관의 어떤 외부 기관에 연동을 해서 자체 관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위험들, 침해 등 그런 정보들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환경을 보면서 통합 관제를 하죠. 이걸 이제 ESM이라고 하고 또 SIM이라고 하기도 하고 TMS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종합 감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안 관제 시스템입니다. 침입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에 대해서 탐지하는 기술을 가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내부 정보 유출, APT 공격, 진영화된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로그 이벤트, 주로 로그 이벤트죠. 를 활용해서 통합 관제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정보보호 시스템에서는 방어벽, 웹방어벽, IPS, DLP, DRM,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윕스, 디도스 대형 장비, 매체 제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들이고요. 관제 시스템에 좀 유사한 정보 시스템들이 이제 웹셀 탐지, 접근 통제, 보안 감사, APT를 막을 수 있는 NAC, TMS, 해킹, 스팸, 홈페이지 유변조, 그리고 이제 진영형 공격 대응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정보 시스템 종류들입니다. 네트워크 중심으로 봤을 때요, 정보 시스템들이 외부로부터 인터넷이 외부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외부에서 내부 사용자가 인터넷 통해 들어올 때 최윗단에 백본이 거치죠. 그리고 TMS 센서 장비들이 거칩니다. 분석하는 그리고 이제 디도스 대응 장비, 방화벽이 붙죠. 그리고 IPS 내부 통제하는 IPS 붙습니다. 그리고 DRM, DLP 같은 게 붙고 백본을 붙고 밑에 단에 서버군이나 DMZ군, 업무망 내부 사용자 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생략될 수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단에 구축하는 사례입니다. 영역별을 볼까요? 자, 외부에서 전용선을 타고 백본에 붙어서 앞단에 이제 IDS, IPS를 거치고 방어벽을 거치고 DMZ존에 가죠. 안전한 DMZ존, 공개 서버, 서버존에 가는 유형이 있고요. DB가 있는 내부 서버 쪽으로 가는 것들이 거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방어벽에서 차단 정책이 걸리겠죠. 내부에 들어오는 것들은. 또한 이제 사용자, 직원들이죠. 직원들에 대해서 무선망에 대한 통제 윕스가 있고요.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NAC이 있고요. 또 망분리하는 VDI 영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문서를 하는 DRM, DLP, 백신, 출력물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이 이 망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에 들어올 때 망연계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역별 보안 솔루션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정권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만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외부에서 또 원격지에서 VPN 타고 들어오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방금까지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종류였고요. 이제는 이제 관제, 그런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관제 시스템 툴들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IDS죠. 탐지, 외부로부터 공격 일도를 어떻게 탐지하느냐, 탐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걸 흔히 이제 IDS라고 하고요. 외부에 들어온 것을 막아야 되니까 방지를 해야 되겠죠. IPS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든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IPS가 되는 거고요.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 ESM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전된 이벤트 관리를 해주는 심이라는 것들이 많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되고 있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내에 변조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웹셀 탐지하는, 또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서버에 접근할 때 서버 접근 시스템과 거기에 따른 누가 접근했는지에 대한 보안 감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보안 관제 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구성도를 볼까요? 자,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라우트 장비, 스위치 장비, 이런 허브 장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서버 영역에서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가 있습니다. DB, 오라클, MySQL,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웹, ERP,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IDS, IPS 방화벽, DDoS 대응, NAC 등 것들을 통제를 하고요. 서버 단에서는 CQOS라든가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의 어떤 솔루션들이고요. DB에 대해서는 DB 암호화, DB 접근 제어 솔루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보안 서버 계정 권한,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것들이 이제 단위 시스템들이고요. 이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들이 ESM이나 SIM, 이런 것들이 이게 시스템 영역, 보안 관제 시스템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 센터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보안 관제 센터를 운영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시스템별 전문가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보안 관제 센터 하면 첫 번째 무중단 원칙이다 보니까 최소한 2교대, 많으면 4교대까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또 분야별 전문가도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인력들과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현주소입니다. 첫 번째 보안 관제의 문제점이 보안 관제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없어요. 또한 이런 보안 관제 요원들을 뽑았을 때 보안 관제 전문 기업들이 신규 사원에 대한 기술력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문 인력 양성하는 부분과 전문가의 어떤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두 번째, 관제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다. 특히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경력자, 취업 준비생, 대학생들이 관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해요. 또한 24시간 3교대, 4교대를 하다 보니까 보수가 낮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1년, 2년 지나서 나온 사람들이 보안관제는 3D 업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보안관제에 진입하려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이제 또 상황이 있고요. 또한 단순 모니터링 업무다, 이거는 보안관제는. 그래서 이 보안관제를 오래 해봤자 전문성이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그림을 그려드렸지만은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력과 수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팀장급이 되면 보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24시간 교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간 근무자하고 똑같은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간 수당에 대한 지급이 좀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보안관제에 수주를 주는 그런 것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낮게 주다 보니까 처우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야간 수당이 지급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노동법에 근거해서 주간 근무자에 비해 근무 시간 초과라든가 근무 조건에 대해서 규합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발주자,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간제 요원이죠. 간제 요원들이 기술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보안 관리자, 기획자, 컨설턴트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회가 좀 많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관제 요원들이 기본적인 요원들이고요. 팀장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출에 대한 기회가 보장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맡긴 거, 그러니까 단순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스로 의지가 떨어져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부족하고요. 2교대 3교대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떨어져서 추가적인 스킬업을 하는 것들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키워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재 보안관제 업체가 취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보안관제는 단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자, 보안관제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을 한 11가지 한번 적어봤는데요. 실시간 보안관제 해야 되겠죠? 모니터링. 그리고 웹에 대해서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서버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또한 해킹, 메일, 모의 훈련을 또 늘 실시합니다. 또 디도스 공격 대응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꾸준히 정보 보안 교육을 또 취득하고 스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기술 교육, 직무와 관련된 기술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요. 무선의 네트워킹 점검, 각종 보안 감사를 준비한 보안 점검, 또 을지훈련이나 훈련이 있으면 또 참여해야 됩니다. 관제센터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훈련에 대해서는 늘 훈련도 참조해야 되고요. 점검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관제 요원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에서 정보보안관제사라는 민간 라이센스를 지금 직명원을 통해서 취득을 했고요. 다음 달에 이거를 시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요. 정보보안관제사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서버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운영 기술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보안 관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대책을 구현하고 취약점 진단 및 침해 사고 분석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 법규를 준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보안 전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를 정보보안관제사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안관제 업체를 지정을 키사가 하고 있습니다. 14개 업체가 지금 지정되어 있죠.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인포색이나 안랩이나 이글루 뭐 그런 곳들이 이게 다 보안관제 전문 업체로 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고 파견관제, 원격관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취업을 하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정보보안관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상급은 제한이 없고요. 2급은 전문대학생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급은 기사치도급 1년 이상 대상이 됩니다. 필기시험은 5가지입니다. 보안관제 일반, 기술, 운영, 취약점 진단 기술, 침해 사고 분석 기술. 여기서 1, 2, 3번이 상급이 되고요. 1, 2, 3, 4가 2급이 되고 5가지 다가 1급이 됩니다. 과목당 40점이고요. 평균적 유시점 득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는 기술 실무 주관식 필답형입니다. 보통 이것만 보면 좀 봐지는 것들이 있죠. 주로 이제 정보보안 기사를 유형에 맞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관제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안 관제사, 정보보안 기사보다는 좀 낮은 단계의 수준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입니다. 먼저 상급이죠. 상급의 대상에 특성화 고교, 특성화 대학, 현재 뭐 한세 사이버 고등학교라든가 마에스고 이런 거기에 들어갈 때 상급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정보보호 관련 대학, 전국에 한 70개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죠. 대학원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이제 특성화 대학에 들어갈 때 상급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자, 2급은 취업이나 창업 아니면 현재 고려대 국방사이버학과가 올해 첫 장교로 임관을 했죠. 처음으로 정보보안 전문가 장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7년간 근무하고 나오면 산업에 이제 나오게 되면 뭐 정보보안의 차의 전선에서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겠죠. 그래서 군과 기술, 어경, 경찰의 이제 특기병으로 2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이직 이런 부분들 그때 2급이 들어갑니다. 1급은 이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중에 자격 조건은 1년이면 되는데요. 최소한 5년 이상은 돼야지만이 1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또한 이제 특히 관제는 국내 관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늘 해외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 라이센스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설명드린 대로 지금 미래부가 작년부터 10km 전략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애 주기형 차세대 시큐리티 인력 양성으로서
상급이 이제 초중고가 되고요. 2급이 이제 취업이나 이런 부분 되고요. 1급이 이제 최고 보안 양성인데, 저희는 이제 보안 간제라는 걸 두고 거기에 맞춰서 생애 주기형 정보 보안 인재 양성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늘 보안은요, 보안 사고의 90% 이상은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있고 솔루션을 도입을 하더라도 관리 사람이 늘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특히나 관제는 내부 아니면 외부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 정보, 산업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기밀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 정보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중요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도덕성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관제 전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안관제 실무 가이드가 4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달에 2주 뒤입니다. 2주 뒤에 1, 2, 3급용 2급에 맞춰 있는 보안관제사 상학원이 지금 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급히 하다 보니까 표지는요,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좀 이쁘게 나갈 예정이고요. 초안 디자인입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륜 씨인데요. 간제람은 초기 대응을 하는 중요한 1차 방어 대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괴롭히고 있는 랜섬웨어의 경우 잠복 기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기존 서버와의 통신을 통하여 암호화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제 측면에서 방어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현재 보안 간제 랜섬웨어에 연동을 했어요. 서버단에 하는 툴들이 있고요. 100%는 안 되죠. 늘 정보 시스템의 어떤 방어는 100%는 없어요. 늘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요. 그래서 간제의 핵심은 공유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곳에서 어떠한 랜섬웨어의 어떤 침해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걸 빨리 분석을 하고 그게 IP를 빨리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스템에 접근이 안 되도록 IP를 공유를 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랜섬웨어에 대한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툴들은 100%는 아니고요. 중요한 관점은 전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씨인데요. 실제 언급해 주신 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실리적인 개선 방향과 보안 간제 지출 인원에 대한 유기적인 인재 양성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요, 보안 간제 업체에서 초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보안 간제 업체에서 최소한 1년 보안 업무를 가리킵니다. 간제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보안 간제 업체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간제의 능력을 먼저 키워가지고요, 보안 간제 업체에 줘야지만이 그 사람의 대우가 저는 급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런 교육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이런 초우 문제도 지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간제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이런 보안 간제 업체들이 보안 간제사를 가지고 있는 뭐 1급이 됐든 2급이 3급이 됐든 2급이 됐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뜸하는 자원이 풍부해서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페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냐.
정답은 알 수 있지만 당장은 힘들고요. 점점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